영예의 요리 솜씨는 모친에게 물려받았습니다. 따로 요리 비법을 배운 건 아니었고 먹고 자라 길들여진 입맛이 있어서 일단 요리를 시작하면 모든 간이 결국 혀에 익숙한 맛을 냅니다. 모친은 손도 크고 솜씨가 좋아서 요리만 했습니다. 앞집과 위층, 아래층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바빴습니다. 덕분에 서로의 얼굴이나 이름도 모르고 사는 이웃관계와는 다르게 영애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아는 척을 해오는 이웃 주민들에게 웃어 보이느라 바빴습니다. 누구네 딸이라는 수식어는 꽤 성가시고 복잡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해서도 안되며 지나치게 시큰둥한 표정을 지어서는 안된다. 언제나 올곧은 자세로 과하지 않은 웃음을 지니고 있어야 모친을 향한 평도 좋아졌습니다. 영애는 모친과 엮인 관계가 피곤하다고 느꼈고 언젠가 자신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그 자식들은 자신과 뚝 떼어놓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영애는 종종 그 시절에 형성된 이웃 관계가 배우라는 길로 자신을 인도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꽤 일리 있는 추측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쁨 받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왜 예쁨 못 받겠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워 더는 모르는 척 할 수 없었던 20살. 영애는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일찌감치 자신이 하고 싶은 연기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를 통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성 연습과 연기 연습을 병행했습니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 모친 혼자 부담하기에는 버거웠을 수도 있겠으나 모친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소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 영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학원비 납부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모친은 30년 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대출을 끼워 집 근처에 한우 요리 전문점을 냈습니다. 모친은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겨드랑이에서 품어나오는 이상한 악취, 머리칼 내용, 학생들 가방을 뚫고 나오는 도시락의 반찬 내용, 그리고 숨을 내쉬는 입술들 마다에서 스며나는 여러 종류의 입내음과 비에 조금씩 젖은 옷들이 전하는 신 듯한 플레움들. 버스 안의 냄새들은 조금도 옅어질 줄을 모릅니다. 비 때문에 차창들이 닫혔고 올라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났던 것입니다. 더는 태울 수 없을 만큼 태운 것 같지만 운전석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버스 안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몸은 서로들에게 바싹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버스에 올라탄 뒤로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맨 뒷편까지
오게 된 것이었는데 사람들의 몸은 또 움직일 줄 모르는 철벽이나 다름없는 터였습니다. 내려야 해요. 저 여기서 내려야 해요. 영애 옆에 여학생이 소리치며 수렁을 벗어나려는 몸짓으로 허우적거렸지만 두어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영애는 그만 눈을 감고 맙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여학생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뜻이 아니고선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역겨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 좋지 못한 냄새나 뿜어대는 전혀 아름답지 못한 물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영애는 그 느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여전히 압축기계에 놓인 듯하고 코를 자극하는 냄새들은 점점 더 뚜렷해졌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트림을 하였는지 마늘, 된장 냄새마저 들이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미하긴 하지만 어떤 이의 치마 속에서 배어나오고 있는 듯 싶은 혈액 냄새와 오래 씻지 않은 살레음도 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쯤이나 온 것일까? 영애는 차창 너머를 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스는 급정거와 갑작스러운 출발을 되풀이하는 중이었습니다. 두 다리의 힘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취제를 마시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화장품 향내가 강하게 후각을 자극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영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에도 몸의 상태는 좋지 않았던 것이어서 어깨며 팔다리가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갑자기 아이쿠 엄마야 하는 소리들이 버스 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애의 몸은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곧 뒷자리에 앉은 어느 사람의 무릎에 얹혀졌습니다. 같은 순간 여학생의 손바닥을 벗어난 가방은 영애의 얼굴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우산들, 크고 작은 가방들은 팔과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골병 들이는 방법도 갖가지로군. 여보시오, 기사 양반, 조심해 주오. 아침부터 이게 무슨 꼴이야? 스커트를 다 버렸으니 왜 날 째려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버스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비명을 지르거나 투덜대었던 사람들은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놓친 물건들을 찾아 눈들을 두리번댔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운 영애는 다행히 왼쪽 어깨에 메었던 가방과 가방 겉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우산이 튕겨져 나가지 않았음을 확인하지만 얼굴은 매우 언짢은 기색이었습니다. 책으로 가득 찼던 가방이 얼굴을 후려쳤던 순간의 아픔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하는 만원 버스에 남루한 짐짝 취급을 당하며 실려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새롭게 처량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기분을 바꿔보려 하지만 곧 하는 신음이 그 여자의 푸릇하고 메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면서 보일 듯 말 듯 했던 미간의 금들은 깊어졌습니다. 버스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것이 참기 어려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움직일 줄 모르는 철벽이라고 여겼던 과는 달리 막무가내로 나아가는 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거나 마지못해 한 발자국씩 움직여주는 것 따위에 신경 쓸 겨를 없이 바깥대기에 대한 갈증이 그처럼이나 심했던 것입니다. 버스 안에 머물러 있다간 그만 주저앉고야 말 것 같았기에 어서 빨리 두 발로 성큼성큼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주 거친 힘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도로로 고꾸라질 뻔했던 영애는 겨우 허리부터 세우고는 습관이 되려고 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을 펴지는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산 따위를 펼 기운조차 남아있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건빈과 영애는 같이 산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 두 사람 앞에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애의 머릿속은 다시금 복잡해졌습니다. 어젯밤 불쑥 남편 건빈에게 아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난 때문입니다. 며칠 내로 아기는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단체로 보내줘 외국으로 가게 될 것이란 말을 꺼내놓고선 곧 고사리 같은 손과 머루와를 닮은 아기의 눈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아주 많이 가슴이 아프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영애가 원했던 건빈의 말은 무엇이었을까?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아기를 낳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내용이었으리라. 정말이지. 건빈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건빈은 몹시 뜨악한 얼굴로 영애를 바라보더니 당신은 우리의 아이를 원치 않느냐는 물음을 던져왔습니다. 우리의 아이, 그 말을 들었던 순간의 낭패감과 곤혹스러움이란 진흙벌을 뒤집어 쓴 것만 같았던 영애는 고개를 수그렸습니다. 건빈을 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빈은 영애의 얼굴에 두었던 시선을 거두려 하질 않고서 난 당신이 피임약을 그만 먹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으리란 것을 영애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애는 건빈이 자신의 피임약 복용을 모른다고 생각해온 것이었습니다. 건빈과 재혼을 하기 했지만 그와의 사이에 아이를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아이를 하지 삼은 적도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애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멍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아이란 말이 불러일으킨 낭패감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애는 온몸의 기운이 어디론가 새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더 뛰어내릴 수 없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느낌이기도 했었습니다. 건민이 볼 수 없는 곳으로 숨고 싶은 기분을 억누르기란 얼마나 힘들었던지. 당신은 아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느냐는 건빈의 물음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낳기에 내 나이는 적합하지 않다고 영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건빈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머리를 저었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50이 될 때까지 출산을 했었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영애는 당치도 않은 이야기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었습니다. 건빈은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원한다는 어조는 얼마나 단호했던지. 어젯밤 난 이 나이에 아기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입속말을 하는 영애는 모욕감을 사귀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건빈이 자신의 발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느낌이 새롭게 되살아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라니. 영애는 자신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현듯 작년 늦가을 어느 날 밥상을 걷어차기까지 했던 건빈의 모습을 떠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